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1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총정리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교과서 개념학습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해요. 우선 정리하기 전에 선생님이 4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첫 번째로는 문학에서요. 고전시가 파트만큼은 반드시 한번 스스로 해석을 해보도록 해요. 특히 고전시가에 뭐하고 뭘까? 그래, 가사랑 연시조. 네, 시조 파트는 스스로 꼭 해석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설, 산문, 즉 고전현대 소설. 이 파트는 반드시 전체 줄거리를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장면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아, 여기가 이런 내용이었지?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자, 모든 거를 다 보기 힘들어. 해제도 되게 길거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주제라든지 표현상의 특징 혹은 서술상의 특징만큼은 좀 정리하면서 가기로 해요. 근데 이건 걱정하지 말아요. 선생님이랑 하면서 이 부분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럼 네 번째, 핵심 문제. 핵심 작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쌤이 이렇게 별표를 치면서 할 거예요. 그 작품만큼은 꼭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꼭 짚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봐요. 시작! 첫 번째, 현대시의 거장이시죠? 정주영의 춘설. 네, 이거는 발표할게요. 지금 올해 수능이 아마 막 힘들게는 안 낼 텐데 힘들게 안 내더라도 주요 작가들은 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주영은 무시 못할 작가예요. 정주영 이 작품은 꼭 한번 봐주세요. 자, 이 작품은 춘설이 내린 우수절 초하루 아침을 배경으로 해서 화자가 느끼는 봄의 생동감을 담아내고 있다. 네, 이 글의 주제는 봄의 생동감입니다.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은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고 선뜻, 차라, 향기로워라 이런 것 같은 영단적 표현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솔직히 봄 하면 막 꽃 피고 새 울고 그렇게 생각 들죠. 벚꽃 날리고. 그런데 정중은 그 봄을요. 초봄에 눈 내린 풍경을 갖고 봄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 라고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춘설, 주제, 그리고 이게 표특 3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문제상으로는 1번. 1번이 표현상의 특징이거든요. 그 표현상의 특징 문제도 꼭 기억하고 가세요. 자, 두 번째 작품 정석가 별표 왕별표. 네, 고전시가예요. 아주 중요해요. 고전시가 가사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고려가요지만 중요해요. 자, 그럼 잠깐 먼저 고려가요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노래로서 특징이 있어요. 뭐요? 3, 분, 후. 네, 뭐가 3분이냐? 이거는요, 고려가요는 보통 민중들이 불렀던 민요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삼음보의 율격이 많아요. 분! 한 번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노래 부르거든? 그래서 분장체. 쉽게 얘기하면 1절, 2절, 3절 여러 개의 절이 있는 체예요. 분장체, 분절체. 그리고 중간중간에 흥을 듣고는 후렴구가 있다. 이런 것들 특징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주제랑 표특 한번 가볼게요. 이 작품은 임과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 이게 이 작품의 주제예요.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그런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실현 불가능한 상황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시상을 전개해요. 네, 예를 들어서 구운 밤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밤이 돋아나 싹이 돋아나거나 옥연꽃을 심었는데 거기다가 꽃이 다 피거나 막 무쇠옷 거기 막 해지거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나 이별할 거야 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이 있고 그걸 통해서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요.
그 다음에 여기 없지만 선생님 쓸게요. 3은요. 뭐냐면 이게 2장만 딸랑하는 게 아니라 2장에서 5장을 계속 얘기해. 그래서 뭐 하고 있니?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그렇게 하면 이별할 거예요. 이별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지. 예. 반어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 마지막 절 보면요. 6절 6년 보면요. 유치적 표현. 뭐냐면 뭐 구슬이 끊어진들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뭐 비슷한 것 같고 하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오버스러워. 즉 과장적 표현. 네, 이런 표현상의 특징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표특으로 이거를 좀 나누자면 이 장을 나누자면 미안해 1장, 2장에서 5장, 그리고 6장으로 나눠요. 네, 특히 이 표현상의 특징들이 몰려있는 게 2장에서 5장이에요. 근데요, 6장도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6장, 6년은요, 당시 유행했던 구절이 있대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어쩌면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다, 구전됐던 민요다라는 걸 보여주는 특징이기도 해요. 네, 정석가 엄청 중요해요. 예, 문제상으로는 선생님 2번 문제 짚어보고 싶어요. 2번 문제가 뭐야? 그래, 유추의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냈어요. 표현상의 특징 중에서 유추 방식 뭐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세요. 자, 3. 성석재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패스하죠? 왜 패스해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거 어디 나왔니? 네, 6월 모평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패스할게요. 그렇지만 뭐 나 읽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들 봐두시면 좋아요. 됐지요? 그리고 얘들아 성숙재 황만근은 말했다. 문학 시간에 배웠잖아 2학년 때. 그때 기억나니? 뭐 굳이 쫙감전 얘기하면 전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고 그래 해악이 들어가 있고 풍자적이다 이런 얘기들 했을 거야. 그런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패스. 자, 이충풍전 요거는 또 중요합니다. 고전소설인데 재밌어요. 네, 이 작품 기억나세요? 기생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한 인물인 추풍을 주인공으로 해서 예, 뭔가 조선 후기에 되게 부정적인 세태를 비판한 풍자 소설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부정적이었어? 예, 가부장적인 남성 권력 저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도 막 아내한테 당당하죠. 그리고 막 돈으로 하는 횡포와 배금주의 이런 것들을 풍자했어요. 근데 저런 춘풍을 구한 게 누구야? 되게 물능한 춘풍을 구한 게? 그치, 아니지. 아내 활약으로 이 위기가 모면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지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보여주는 작품이다. 기억나시죠? 예, 이 작품 풍자적인 측면 꼭 기억하셔야 돼. 풍자로서 뭘 풍자한다고? 가부장적인 남성 권력, 그리고 배금주의, 그리고 풍자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여성의 모습도 되게 적극적이고 되게 뭔가 지취적인 여성의 모습도 드러내요. 하지만 얘들아 이거 완벽하게 여성 위주로 갈 수는 없어. 왜냐하면 아내가 진짜 아내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장을 하지. 그래 남장을 하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 예, 이런 한계점.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더 짚자면요. 문제 1번 좀 봐주세요. 1번. 그냥 단순히 줄거리 문제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그런 줄거리 문제에서 어려운 어휘를. 그래서 니네가 못 알아들어서 틀려요. 예를 들어 어떤 어휘가 있었을까? 예, 한번 볼까요? 뭐 징치하였다, 박대하였다. 무슨 뜻인지 아니? 징치, 박대. 모르면 꼭 찾아봐야 돼요. 그런 어휘를 갖고 줄거리 문제 내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기 문제. 왜? 이게 바로 당시 이런 풍자의 모습을 세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세태였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쌤 하나 더 얘기하면 이 소설은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나름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의 어떤 특징도 좀 기억하면 좋아. 왜냐하면 우리 심청전 나왔잖아. 그것도 판소리계 소설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랑 같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김우진의 산돼지. 여러분 문학 시간에도 했던 작품이에요. 예,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이에요. 니네가 한국사에서 배웠을 텐데 20년이라는 출발선은요. 3.1운동의 실패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내가 뭐 했는데 뭐가 안 됐어. 되게 무기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기력 상태에서 식민지의 지식인의 모습을 담은 소설이에요. 그리고 산돼지 이 의미 되게 중요하죠. 제목의 의미. 이거는 첫 번째 주인공의 저돌적이고 단호한 성격. 두 번째로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하는 주인공을 상징한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김우진이라는 작가는요. 되게 표현주의 기법을 많이 써요. 네. 어디서 쓰이냐면 꿈 장면에서 그런 걸 통해서 되게 꿈을 몽환적으로 그려. 근데 그걸 통해서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드러낸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주제는 쌤이 요구했던 이런 게 주제가 될 수 있고 서술사의 특징은 표현주의 기법으로서 몽환 장면을 드러내는데 그 몽환 장면이 되게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1번 보시면요. 어떤 극적 기능에 관한 문제예요. 즉 몽상적인 장면을 통해서 주인공의 내면을 드러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신영복의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한가다. 이것도 기억나지? 1학년 국어책이 있었죠? 태백산맥 소강리 소나무숲에서의 깨달은 점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한 수필이에요. 도대체 뭘 비판했냐면 저렇게 소나무들은 좁은 땅에서 저렇게 크게 잘 자라고 있는데 나는 엄청 많은 걸 소비하면서도 뭐 하나 이뤄내지 못했네. 이런 거 비판하고 두 번째, 엄청 나무들 자르는 걸 통해서 현대인의 무차별적인 소비 비판하고 그리고 막 경쟁하는 무한 경쟁 비판하는 것들 그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람직하게 삶의 태도 도끼자루 그런 거 기억나지? 그렇게 해서 이런 건 간단하게 무슨 내용이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뭐 3번 같은 건데 기본적으로 이건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지 좀 쓱쓱 훑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요. 보기 문제들이에요. 즉 맥락에 대한 문제인데 첫 번째 김현승의 눈물은 보기 아마 작가가 나오고 작가의 상황과 관련된 맥락으로 보겠죠. 이 작품은 아들을 잃은 시인이 자기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 시예요. 여러분 고2 때 문학 시간에 나왔지요. 특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눈물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죠. 솔직히 눈물이라고 보다는 눈물하고 눈물, 울음 이렇게 보는 게 있겠지. 눈물, 울음과 웃음 요 의미를 좀 새롭게 봤죠. 우리는 웃는 게 솔직히 좋은데 여기서는 웃음은 되게 일시적인 거고 어떤 순간적인 거지만 울음이라는 건 영구하고 되게 본질적인 것으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봤던 시였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어찌 보면 무슨 법이야? 표현상의 특징이 역설이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 그리고 표트 이렇게 보시면 좋을 작품입니다. 문제는요. 선생님이 이거 맥락으로 보랬기 때문에 3번 작가의 그런 상황적 맥락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심청가 패스. 왜? 9월에 나왔잖아. 뭐 나왔냐? 혹시나 해서 얘기해볼게. 개한 모티프 나왔죠. 육미단계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개한 모티프. 그런 거 나왔던 거고요. 그렇지만 나는 좀 볼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건 심청전을 재구성한 시야. 그렇지만 심청전이랑 내용이 전혀 다르죠. 어떻게 살래? 되게 주체적으로 살라는 거. 즉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적인
필요성을 얘기했던 시였던 거. 예, 그런 거 맞으시면 좋을 작품이에요. 근데 9월에 이게 나왔다고 뭐 아예 안 나올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판소리, 다시 한번 판소리계 소설 이런 것들은 좀 짚어보면서 가면 어떨까 싶네요. 예, 그런 문제가 1번 문제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작품. 연시조는 아니고 평시조들을 쭉 묶었어요. 하나의 주제죠. 그 하나의 주제가 뭐야? 예, 고려 말 조선 초의 모습인 거죠. 근데 얘들아, 니네가 문제 풀다 보면 시가 이렇게 하나로 막 주제로 갖고 묶일 수도 있을 것 같아, 평시조가. 저기 뒤에서 아마 갈래복합에서 했던 것 같은데 까마귀를 주제로 이렇게 쭉 묶인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묶이는 것들 한번 꼭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가작품은 좀 봐주세요. 그냥 주제 특징 한번 가볼게요. 원천석은요. 고려 왕조의 몰락에 대한 탄식과 무상감에 대해서 얘기해요. 표현성의 특징은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그리고 스스로를 객으로 객관화하는 표현상의 특징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길제 500년 도읍지를 주제는 만국의 한 태평성대에 있던 시설에 대한 무상감. 표현상의 특징은 대꾸법 그리고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 어디 있어? 어집어 이런 거 영탄조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앞에 두 작가는요, 어찌 보면 고려편이에요. 하지만 정도전, 개국 공신이죠. 달라요. 그래서 고려 왕조의 흥망에 대한 무상감.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당연히 극복하려고 했죠. 표현성의 특징은 그래 청자를 설정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리법이 사용됐다. 그리고 이거 맥락으로 또 얘기하자면 이런 맥락, 시대적 맥락으로 3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조가 얽히는 것도 꼭 보라 그랬죠?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교과서 개념학습 마무리할게요. 그럼 오늘의 미션! 교과서 개념학습에서 여러분이 나올 것 같은 작품 한 작품을 선정하고 한 줄로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